말씀하신 건 제가 제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일반 기업은 과장, 부장, 상무 가면 뭐 억대 연봉도 생겨야 되고 게다가 사장이 또 따로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위직 노동자한테 임금을 올릴 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정신이 그게 아니니까 억대 연봉 없을 것이고 맞습니다. 이익이 나면 나눠가는 거니까 당연히 하위직의 임금이 올라가겠죠. 다만 생산성이나 이런 면에서 사회적 기여분을 생각하니까 일반 기업보다는 생산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위직의 노동 임금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도 많이들 오해해요, 사실은. 네. 자, 그러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기본적인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사회적 기업을 돕는 역할일 텐데 첫 단계부터 뭘부터 하는 겁니까? 첫 단계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증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창업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좀 좋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조금 제시하는 청년들, 주로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셜 벤처 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을 해마다 엽니다. 소셜 벤처 경연대회. 아이디어 경진대회죠. 그거는 직접 사업하나 조직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이후에 사업화를 하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입니다. 기업가를 키운다? 그래서 실제로 창업 준비가 된 그런 팀들을 선발해서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즉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렇고 이후에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후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성장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은 누가 해요?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합니까?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고용노동부가 심의위원회를 두고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에 해당되는 인지를 심사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지원이 뒤따르는군요. 인증을 받기 이전에 예비 사회적 기업 단계도 있어서요. 예비 사회적 기업부터 이제 약간씩의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인증을 받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공공구매라든지 이런 데서 공공기관들의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로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은 이렇게 인증받은 것만 도와주는 것은 또 아니죠. 인증받기 전에 인큐베이팅부터 시작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데요. 아무나 문을 두들길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일단은 모든 이에게 문을 열고 있고요. 이제 물론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의 경우에 한 70% 정도가 청년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기 퇴직의 움직임이라든지 시니어 그룹들의 이제 일자리 문제들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재직 기간 동안에 쌓은 그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다시 제2의 인생을 좀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육성 사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여성, 특히 이제 생활 영역에서 매우 강한 감수성과 관계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만들어져 가지고 소위 대박을 친 이런 사례들도 꽤 있습니까? 뭐 한 10명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뭐 500명이 됐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아쉽게도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생겨야 될 텐데요. 근데 뭐 표현이 그렇긴 한데 사실은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 하면 그러니까 일반 기업과 구분되는 그 차이는 이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꼭 기업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가 어드버커시 방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민들의 이 응원들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게 사회적 기업의 기본 이제 숙명인지라. 그렇죠.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고용도 늘리고 문제 해결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기에는 매우 미진한 이 인프라,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분이 기업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이 사회적 기업 영역으로 오기보다는 시민사회에서 훈련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대학 청년대 정말 용기 있고 도전을 해봐야지라고 하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미숙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회적 목적과 비즈니스 모델을 서로 잘 이 정합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을 해나가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나 또는 이제 조금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나온다는 것 때문에 뭐 밑반 독에 물 붓기다라든지 이런 비판들도 하는데 조금 더 바닥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기간을 충분히 주고 그래야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서로 상호학습을 하고 네트워킹하면서 협력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박을 치는 이런 기업도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 기업적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 그 인생 이모자 아까 언급하신 그분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직접 이제 상업에 뛰어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들의 본인들의 전문성을 결합시키는 프로보노라고 하죠. 재능 기부 활동으로 참여하는 퇴직자분들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현직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짬짬이 시간을 내서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현장, 지역, 그리고 거버넌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아쉬움은 기업의 생애주기라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기업의 생애주기? 그러니까 기업이 탄생을 하면 또 이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제 여러 이제 경쟁이나 여러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빠지는 시기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 다시 이제 또 어떤 전기를 마련해가지고 도약하는 이런 기회도 맞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도 생로병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직접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제일 아쉬웠던 게 그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의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초기만 해도 물론 정부도 경험이 없었던지라 초기 육성에만 아주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장의 얘기들을 직접 들으면서 어떤 제도로 뒷받침을 해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면 실행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게 또 정부에서는 필요한지라 현장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 지원 기관인 우리 진흥원 같은 기관도 만들어진 만큼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 그래야 정책 효과성도 나타난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요? 두 번째 지역은 사실은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생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말할 수 없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로 가고 있고 지역 간의 그 불균등성도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이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업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역에 뿌리를 내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거기서 뿌리 내리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 우리 지역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곳곳에서 찾아내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지방 정부가 관심을 갖는 분야이죠. 이 둘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순환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사회적 기업들이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야말로 중앙정부가 주도해 나가는, 일방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지역화라고 하는 과제를 정부와 지방정부와 현장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거버넌스죠. 정책에 참여 기회를 주고, 특히 자기와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협치 구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과 지역과 거버넌스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인증 주체도 그냥 고용노동부 하나로 둘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로 좀 이관하든지 지방 고용노동청으로 바꾸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겠는데요. 그것을 이제 조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중앙정부도요. 최종 이제 기준에 따르는 인증 심사는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하지만 실제로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정이나 이런 건 이미 지방정부로 이관해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적인 활동을 한 후에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고용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등록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제도 개선을 인증이 아니라 있습니다. 인증이 아니라 등록. 맞습니다. 정부가 꼭 인증을 해야만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활동할 테야 라는 자발적인 의지와 그다음에 이제 자임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거다 해서요. 제도 개선을 지금 전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인생 이모작 퇴직자들의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젊은 층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젊은 층들은 사실 뭐 좋은 직장 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 문제에 관심 갖는 젊은 층들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매우 바람직하고요. 정부가 좀 더 용기와 그다음에 응원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펼쳐집니까? 젊은 층 사이에서. 우선은 이제 요즘은 학교 협동조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협동조합.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시기부터요. 협동조합 교육을 받고 스스로 학교 내에서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매점 같은 것도 본인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학교의 3주체라고 얘기하는 교사와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또 때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도 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요. 매점을 운영하기도 하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여행을 직접 이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양한 이제 그 협동 프로그램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교육 활동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청소년 쪽에서도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적극화하기 위해서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사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아이들의 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청과 협약해서요. 교사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대학 사회에서도 대학 생협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뭐 서클,
연합 동아리 방식으로 해서 이런 소셜 벤처를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하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먼저 좀 해보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학 동아리 활동도 좀 진흥원에서 조금씩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져서 아까 말씀드린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런 이제 붐을 이루게 되고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막 도전하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9년부터 그 대회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8,000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할 수 있죠. 선정된 것만 해도. 예. 그때 또 사회적 기업이 갖는 그것만의 어떤 어려움, 고충 이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매우 많죠. 매우 많죠. 우선은 자기가 이제 주목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정말 사업적 방식으로 즉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실제로 시장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면 번번이 깨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물건 만든다고 다 팔리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험이 적을수록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요. 네. 시장이 원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어떤 걸 원할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본인이 만들어보고 싶은 걸 만들어서 조금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돼요. 우선은 이제 경영 역량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사회 문제 의식은 강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을 꼭 내가 해결해 나가야겠다 하는 의지는 강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경험이 짧은 점이 있고 또 처음부터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동료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죠. 동료. 그러니까 직원을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서만 내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1인 창조기업도 아니고.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도전을 함께 해나가겠느냐라고 하는 굳은 의지, 응원 결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동료를 얻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뜻도 맞아야 되지만 서로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전제죠. 아무래도 또 돈이 오가는 일이다 보니,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품력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R&D라고 하는 영역에 투자할 자본금도 없고요. 그리고 설사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도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니까 판로가 바로바로 열리거나 이러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그 판로 개척은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가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가장 이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영역이 판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개발비를 주는 방식도 있고요. 주로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라든지, 뭐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품 개선 활동을 꾸준히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이제 판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판로 지원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온라인상에 e스토어 365라고 해서요. 365는 365일도 되지만 36.5도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체온 그런 걸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스토어 365를 통해서 이건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총망라해서 이쪽에서 플랫폼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만나게 해주고 있고요. 오프라인 상에서도 스토어 365라고 하는 상품 판매장을 두고 소비자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백화점이라든지 홈쇼핑이나 그다음 뭐 대형 마트, 특히 대기업의 사내 복지몰 이런 쪽과 제휴해서 입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고 있죠. 대기업들도. 현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바뀌고 그렇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뭐 대기업이 만든 사회적 가치 이 대회도 치른 바가 있고요. 실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예전에는 복지 영역에 집중했던 CSR 자금들이요.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쪽과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바람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맞아서 이 어려운 곳에 연탄 나눠주는 봉사도 좋지만 사회적 기업 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종잣돈도 대주고 경영 컨설팅도 해주고 이렇게 연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매우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CSR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조금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제일 큰 것이 구매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떤 그 대표, CEO라든지 뭐 총수나 이런 CSR 담당자들의 국한한 사회적 기업 이해가 아니라 전 직원들한테 사회적 기업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내 복지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휴몰로 해서 사회적 가치몰. 그러니까 제휴몰로 바로 상품 안내를 들어가면 다른 이제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품질보다 우선 가격이 눈에 띄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구매합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가치몰이죠. 그래서 가치몰로 특화된 그런 이 팝업 스토어를 좀 열어주시면 홍보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고 구매라고 하는 행동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합니다. 그게 사회적 기업. 실제로 인간이 남을 도울 때 느끼는 희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행복감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행복감이 커지는 거 그게 곧 삶의 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김인선 원장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들이 뭘 만들어 팔고 있는지 한 번쯤 눈여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싶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